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AI 기반 안전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도시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여정을 한번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개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듯이 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 현재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1차는 증기기관에 의한 혁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2차는 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회, 그러한 생산, 흔히 대량 생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러분 이 용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러한 기술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그런 정도로 큰 변화를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듯이 인터넷 역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기술들이 그대로 잘 활용되고 있고요. 모든 사물들이 센서가 달려서 자기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바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고요.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자료들이 거기에 데이터들이 다 저장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쓰기 편한 시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나 산업들이 다 연결되고요. 저기 MES라는 것은 그런 생산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에 드론 같은 걸 좀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드론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영역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우리가 쓰는 상품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센서들이 있어서 자기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서요. 언제 고장 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장 나기 전에 공장이 멈추기 전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이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움직이는 중추 기술은 뭘까요? 자, 우리가 ICBMA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I는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요,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센서로 다 자기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IoT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여기서 여러분 구름 모양이죠. 이 구름 속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쓰는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안전하기도 하죠.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많이 어떤 그 자유로운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이 IoT에서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무슨 데이터들을 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댐에 딱 가둬놓고 필요할 때 활용하듯이 이런 데이터들의 큰 덩어리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오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라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처음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자, 이 5G가 되면서 더 빨라지죠.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더 지능적으로 발달을 시켜주는 그런 환경이 바로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이 5가지의 기술들이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면서 어떤 상승작용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추 기술들도 물론 우리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보화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영향을 더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 고도하게 발달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산업 영역들을 지금 변화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어떠한 수준이 있는지 기술을 넘어서 마음까지 연결해주는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다 했어? 난 이제 출발. 야, 미희야, 나 감기 걸려서 오늘 산에 못 갈 것 같아. 뭐라고? 너 어디야? 정수야, 짠! 뭐야? 진짜 잡은 거야? 응, 너 감기 다 나으면 내가 선물로 줄게. 정말? 와! 그게 연주예요. 자신을 표현하라고요. 은경 씨는 감정도 없어요. 고마워. 은경 씨 안녕? 준비됐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 표현이 중요해요. 잘했어요. 멋진 연주였어요. 이제 좀 은경 씨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네요. 우리가 방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것인지에서 영상 한번 보셨죠? 자, 이 기술이 그만큼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 ICBMA라고 그랬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바로 사람의 두뇌처럼 생겼죠. 마치 사람처럼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더 나아가서요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많은 그런 작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클라우드, 구름 모양의 어떤 그 기술을 진전시키기도 하고요. 더 지능적으로 바꿔주고 빅데이터들을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더 연결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5G까지도 또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고속화, 고도화 시키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
여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은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빠짐없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걸 통해서 음악도 듣고요, 메일도 주고받고 나누고, 정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있어서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보시면요, 우리의 많이 쓰는 여러분 소셜 미디어 이런 측면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거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을 때 스팸 메일 어떻게 보면 짜증 많이 나죠. 그런 메일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바로 인공지능이 하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골라서 추천을 또 해줍니다. 뭐 영화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쇼핑을 만약에 한다면요,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품들 어떤 것인지 그런 목록들, 그리고 뉴스나 이런 어떤 인터넷 검색할 때 내가 주로 어떤 내용을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알고서 거기에 맞게 추천해줘서 흔히 말해서 맞춤식 서비스라는 것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주 최적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지능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공지능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련될까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기술을 우리가 ICT라고 합니다. 그 ICT라는 것은요, 여러분 요 영어는 아시겠죠? Information, 정보, 그리고 Communication, 통신, 그리고 테크놀로지에서 ICT,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술이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지켜주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과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서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쓰면서 더 안전성, 또 건강성, 쾌적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이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ICT 기술의 어떤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인명구조 로봇이 개발돼 가지고요, 실제로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이 로봇들이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출하든지 불을 빨리 끄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러한 인명 또는 재난에 관련된 구조 로봇이 개발되면서 실제 우리 재난 현장에 투입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지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진이나 대형 화재 현장에서 이제는 사람 대신 로봇이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재난안전 로봇이 개발 중인데 위험한 재난재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팔이 달린 장갑차 로봇. 지진 등 건물 붕괴 현장 일선에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내부에 구조대원이 직접 탈 수 있어 재난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재난 현장에 투입할 인공지능 재난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안전재난 대응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구조자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로봇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건물에 들어가 인명을 탐지해 구조하는 드론형 로봇. 화재 현장에서 조기 진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까지 다양한 재난 로봇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대원들의 현장 검증을 거쳐 2, 3년 내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그리고 재난안전로봇 실증센터가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이러한 우수한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로봇 관련 기업을 제품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지진과 화재 현장에 투입될 재난 로봇이 소방 간의 위험을 줄이면서
인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 재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화재, 그리고 지진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통해서 이 부상자를 빨리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5G AI 로봇이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반 화재 대피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면은 아주 난감한 때가 있죠. 깜깜해가지고요. 그때 AI 기반 어떤 서비스, 즉 화재 대피 시스템이 빨리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그런 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길을 해주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요.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어떤 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미세먼지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 배출을 감시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공기를 내뿜는 곳이 많이 있죠. 남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론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감시해서 배출을 적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수집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서비스를 미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집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래서 역할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이제 창궐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때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활용돼서 바이러스를 확산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이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어떤 그런 차를 통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5G 기술로 끊김이 없이 스마트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방역이나 지역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의 유용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 드론이 아주 우리 사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 광활한 지역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찾아가지고 필요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이 드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사 현장에 있어서도 드론이 실시간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제공해줘 가지고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다 보고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드론이 이제 안전에 관한 것도 체크를 해줍니다. 이런 장비들이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역에 이 공사장에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안전한 지역을 딱 보호해주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어떤 안전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드론이 여러 가지 어떤 측정, 여기 보듯이 이러한 어떤 공사 현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물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사고나 어떤 낙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해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드론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보듯이요, 빌딩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기도 하고 빌딩 건축한 데 있어서요. 그리고 어떤 위험 이런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미리 정보를 찾아줘 가지고요, 미리 이런 어려움, 위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자재들이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자재가
적기에 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회사들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미리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사전을 탐지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금융은행에서는 카드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원이 언제 퇴직하든지, 또는 이 직원이 일탈 행위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분석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경찰에 있어서는 범죄까지도 이렇게 미리 탐지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예방을 해 주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재난재해를 막아주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런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산불 현장에서 우리가 건조한 시기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불로도 큰 화재가 나타날 수 있죠. 이처럼 이 자연 화재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이 화재에 있어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또는 환경 감시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기 여행을 갔는데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해일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이 바닷속 6,000m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련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우리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위치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요. 특히 재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들의 어떤 화재 또는 위험에 대한 재난 대응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헬멧에, 이 스마트 헬멧이라고 하는데요, 헬멧에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여기에 장착돼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강인지 스마트 헬멧이라고 하죠. 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면은 그런 안전하게 재난 재해 예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특히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러한 홍수를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홍수로 인해서 재난 그리고 인명을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했죠. 자, 이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로 해서 이러한 홍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뭄, 폭염, 한파 이런 재난재해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됩니다. 자, 이럴 때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이처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 접목되면서요,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위험 발생 전에 대피 경보를 울리는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항상 지켜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쓴다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연락되고, 그리고 마을이나 도시에 어떤 필요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경보를 울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용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기 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예컨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더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엄마가 아기가 이제 울면은 막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면서 주방에서 아기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기에게 이렇게 이게 인베디된, 장착된 그런 센서가 아기의 체온이나 표정, 목소리 이런 것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엄마한테 보내줘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좀 보면서 케어를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제는 이처럼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활용되면은요, 우리 운전할 때 자유롭게 보다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우리 운전자가 앞으로 자동차라는 것이 운전 수송 도구로서 쓰여졌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문화, 생활, 여유, 여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안전해지고 공간은 더 쾌적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병원에서 업무를 볼 때요,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을 만나서 줄을 서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버튼을 통해서 스마트폰, 모바일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도 로비에 있는 그런 어떤 키오스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좀 빠르게 간편하게 병원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병원이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재난 대응 분야별로 이런 IC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한번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바일, 소셜미디어, CCTV, 로봇, 빅데이터, GIS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 분야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진, 그리고 테러, 그리고 여기 지진 있죠. 그리고 이따 이제 미리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받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움직여지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사후에 있어서도 그 필요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좀 어떤 지침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ICT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이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과연 안전도 강국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라고 그러네요. 왜 안전은 강국이 아닐까요? 자,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안전한가 봤더니 그동안 2002년부터요, 2014년까지 기간인데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여러분, 자연환경,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와 산업화로 인한 자연재난도 막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특히 디도스, 그리고 코로나, 코비드19 이러한 바이러스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막 발생하고요. 그리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대형 복합재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이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가서 94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많은 인명이 희생됐어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95년부터 2018년 12월 8일까지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이렇게 자연재해와 우리 그 인재에 의한 어떤 문명 발달인가요?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99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역대 재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 사회가 이런 거 보면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재난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관련된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의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인재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우리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발달했어요. 자, 이제는 안전은 누구나가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특히 이 공공 부분에 있는 사람들, 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 안전에 관해서 하면 세월호 참사가 가장 커다란
어떤 인식으로 잘못된 그런 것으로서 비춰지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정부가 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죠. 유비무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전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일상이 돼버린 인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요, 지금의 완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사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특히 초위험사회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간당간당하게 밑에 악어떼들, 이런 재난이에요. 재난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참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위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초위험사회라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많은 안전에 대한 의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현실을 한번 만화로 한번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하죠? 자, 과연 우리 부산 시민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어디서? 과연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부산을 보면요. 역시 이것도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드네요. 자, 왜 그럴까요? 국제 안전도시라고 부산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2회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국제 안전도시로서. 근데 우리 부산시의 안전지수 등급이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여러분, 빨간 게 안 좋은 건데요. 제일 안 좋은데, 부산도 이 주홍색, 거의 4등급, 5등급이 많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전국 하위권으로, 자, 이거를 계속 조사했는데 관련돼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우리 주변의 경남과 울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0년, 올해 3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요. 5점 만점에 3.2점이래요. 울산과 경남보다도 좀 낮았어요. 자, 우리 부산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삶이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산이 거의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때는 2016년 기준이에요. 이때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밑에서 놀아요. 최하위 부분에서요. 자, 그래서 부산은 광주와 더불어서 불안한 도시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이거는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까 삶의 질에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2019년 안전지수를 이제 발표했어요. 6개 분야인데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해봤더니 부산이 5년 연속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와 같이 특히 부산의 강서구가 좀 낮아요. 부산의 중구가 낮았고요. 이처럼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낮은 중구 이런 곳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부산이 5등급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이제 평가됩니다. 참 너무 좀 이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인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제2도시로서 지금 인천이 막 바짝 쫓아오고 있죠. 근데 인천이 안전에 있어서는 2.7을 벌써 앞서가요. 부산은 3.6으로서 8위예요. 광역시를 조사해봤더니. 자,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진짜 우리가 잘 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지역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를 이제 어디에다 되느냐? 우리 부산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안전 문화와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국가 전체에서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우선 부산 지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안전 관리, 안전을 최우선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안전 최우선 마음가짐을 갖고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들을
이제 잘 펼쳐나갈 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안전한 그러한 부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전과 어떤 국제 안전 도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부산은 안전 도시로 벌써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인정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직접 이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주민 참여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관련된 인프라, 그런 기반 구조 환경들이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로서 부산이 제대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늬만 안전도시가 되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시민이 안전함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그 안전함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 어떤 도시에 사는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